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어요. 우선은 영상이 굉장히 깨끗해졌죠. 제가 카메라를 바꿨습니다. 요즘 너나 나나 쓴다는 아이폰 10으로 제가 편집할 때 맥을 쓰는데 안드로이드랑 연동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고민 끝에 갈아타게 됐어요.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머리를 잘랐는데 지금도 머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. 전에 그 사자머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. 제가 몸이 요 근래 너무 아팠어요. 불면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. 약간 30대 접어들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자궁내막 증식증과 저의 앞으로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20대 때 제가 가끔씩 그 월경을 너무 안 해서 병원에 찾아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거 판정을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좀 규칙적인 월경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생리하는 기간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게 거의 양이 오버나이트로 치면은 하루에 한 6장에서 10장 정도가 쓸 정도로 그냥 하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큰일 났다. 이거 뭔가 문제가 몸에 있나 보다. 바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가 올해 6월 달이었어요. 초음파로 검진을 보니까 5에서 10mm 정도인데 뭐 저는 19mm 정도 된다는 거예요. 좀 많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이게 자궁 내막 조직 검사라고 해서 두꺼운 내막을 긁는 거예요. 그 수술을 요즘은 자궁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내막을 뜯어서 이 내막이 어떤 건지를 검사하는 거였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4가지 중에서 제일 단순한 단순형이 나왔어요. 제가 그 당시에 고향을 내려갔다 오느라 병원을 들리지를 못했거든요. 그랬더니 2, 3개월 뒤에 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왜지?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일 아니나 다를까 재발을 한 거예요. 다시 내막이 그전보다 더 두꺼워진 거예요. 더 큰 대학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전문적으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.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예약을 해놓고서는 2주에서 3주 동안 하혈을 계속했어요. 와 진짜 사람의 삶의 질이 진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구나를 처음 깨달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드디어 대학병원 예약했던 그 시간이 와가지고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. 6월 달에 한번 받았지만 5개월 만에 재발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받으러 갔어요. 이게 검사를 받기 전에 8시간 동안에는 금식이에요. 물 같은 걸 먹을 수가 없고 보호자를 꼭 동반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시술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집에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호자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가족들이 다 광주에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군포에서 제발 와달라고 해서 요거 조직 검사를 받으러 동생이 왔어요. 또 드릴 말씀이 또 너무 많잖아요 제가. 물론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 있기는 하는데 원체 제 몸에 혈관이 잘 안 보여요. 그 간호사 쌤들이 혈관이 없대요. 안 보인대요.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전 혈관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잘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반 병원도 기본 4번 찔리고 대학병원 보통 2번씩 찔리거든요. 처음에 주사를 놔주셨던 선생님이 하다가 안 될 것 같다.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그 더 높은 연차의 선생님을 불러오세요. 그 선생님들이 항상 놔주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다. 혈액검사를 먼저 했는데요. 혈액검사 수치상 제가 철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몸에다가 철분제를 투여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의 피를 수혈하는 거. 그냥 저는 철분제를 맞기로 결정을 했고요. 그렇게 결정하니까 철분제가 하나당 15만 원이더라고요. 2번 맞아서 30만 원이 깨졌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철분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고 있어요. 수술 전에 철분제를 주사를 맞았고요.
생각보다 그 마취제를 조금 넣으셨나봐요. 선생님한테 막 살려달라 그랬어요. 너무너무 아프다고 막 계속 그랬어요.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나.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어머머 마취가 아직 다 잘 안 됐나봐요 이러면서 마취약을 그렇게 더 넣어주시고서 눈 떠보니까 이미 이제 수술이 끝나 있더라고요. 하여튼간 진짜 지옥의 시간이었다. 저는 이제 검사가 다 끝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호자인 동생한테 전화를 주더라고요.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멀리서 부를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이거. 당근마켓으로 하루 보호자 구합니다 할 걸 그랬나?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럴 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. 혼자 사시는데 아프면 안 됩니다. 서러운 순간이 꼭 생깁니다. 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결과는 좋았어요. 자궁내막 증식증에 단순형과 비단순형인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제일 간단한 게 나왔고 이거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불행 중에 가장 다행이었고 선생님이 처방해준 방법은 프루베라라는 호르몬제 약을 2주 동안 먹고 2주 쉬고 또 이거를 한 3달 정도 하고서 이제 다시 초음파를 보면서 내막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더 체크해보고서 그럼에 불구하고 또 내막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. 어쩔 수 없이 미레나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.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미레나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궁을 적출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어딘가요? 저보다 조금 어리신 모찌분들은 내가 혹시나 제때 생리를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산부인과 빨리 가셔서 빨리 호르몬제 처방을 받으시든 어떠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를 간과하고 이 꼬라지가 났어요. 저는 여러분들은 꼭 병원을 제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튼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예약 일자가 4월달로 잡혀 있어서 그때까지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 해보고 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.